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요 서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서울 나들이를 안내할 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예요. 엄청 크고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서울을 언뜻 훑어보면 복잡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덩치 큰 콘크리트 건물과 수많은 자동차 요란한 광고판이 먼저 눈에 띄지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강이 흐르는 서울은 아주 오래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던 땅이거든요. 무엇보다 500여 년간 계속된 조선 왕조의 수도였고요. 그래서 누구나 서울을 거닐며 조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서울을 그냥 돌아다닐 게 아니라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한양은 한강변에 양지 바른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은 서울이 커져서 한강이 서울 안 가는 데를 흐르지만 조선시대에는 한강이 서울을 바깥에서 감싸고 돌았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북쪽에는 북각산, 남쪽에는 남산, 동쪽에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 이렇게 4개의 산을 따라가며 도성을 쌓고 그 안에 한양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도성 안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대문을 동서남북 4방향으로 냈는데 이를 사대문이라 하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양 곳곳을 둘러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경할 거예요. 조선 말기 대한 제국시대의 서울도 살펴봅시다. 종묘와 사직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건설할 때는 궁궐인 경복궁보다 종묘와 사직을 먼저 지었어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왕이 살게 될 궁궐보다 먼저 지었을까요? 종묘는 왕의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실 때마다 그분의 영혼을 모시는 곳을 종묘에 마련했어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왕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 집을 넓히다 보니 종묘는 옆으로 무척 길어졌답니다. 만약 조선 왕조가 망하지 않고 계속됐더라면 지금도 종묘는 계속 길어지고 있을 거예요. 경복궁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서면 경복궁의 왼쪽엔 종묘가, 오른쪽엔 사직이 있어요. 사직은 땅과 곡식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조선은 주로 농사를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까 사직도 무척 중요했지요. 경복궁으로 나라의 위엄을 세우다. 자, 이제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궁궐이었던 경복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시대에는 궁궐은 왕이 머물러 사는 공간을 넘어 국가와 왕실의 존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경복궁의 남쪽 정문인 광화문으로 들어서 연이어 2개의 문을 지나면 왕의 길인 어도가 쭉 뻗어 있지요. 어도 양쪽에는 묵무양반이 늘어서도록 풍계석이 세워져 있지요. 어도 끝에는 위풍당당하게 근정전이 서 있어요. 근정전에서는 벼슬아치가 왕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조회나 왕의 즉위식처럼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열었어요. 근정전은 높디 높은 용자가 있어요.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용자는 용이 앉은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용은 당연히 왕을 상징하지요. 용자 뒤에는 1월 5 약도가 펼쳐져 있어요.
해와 달과 다섯 봉우리를 가진 권유산이 그려져 있는데 해와 달은 음과 양을 상징하고 다섯 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한답니다. 음양과 오행은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이므로 1월 5학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지요. 경복궁 안을 좀 더 둘러볼까요? 긍정정 뒤에는 왕이 평상시에 나라 일을 보던 편전이 있는데 이곳을 사정전이라 해요. 그 뒤에는 왕이 주무시는 침전이 있는데 이곳을 강령전이라 하지요. 왕의 침전 뒤에는 왕비가 일도 보고 주무시기도 하는 교태전이 있어요. 교태전은 궁궐 전체로 보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전이라고도 하지요. 궁궐의 동쪽에는 장차 왕이 될 세자가 머무르는 자선당이 있어요. 자선당은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궁이라도 불렀어요. 세자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니 해 뜨는 동쪽에 사는 게 어울리겠죠? 또한 왕과 왕비가 편안히 쉬거나 산책을 즐기는 후원도 있고 왕의 어머니 대비가 머무는 자경정도 있답니다. 육조거리 조선의 행정 중심지가 되다. 경복궁을 나서면 지금의 세종로에는 육조거리가 펼쳐져 있답니다. 육조는 나라의 행정을 맡아보는 6개의 관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거리는 관청이 모여있던 관청거리인 셈이지요. 의정부를 비롯해 지금의 검찰청 역할인 사헌부와 서울시청 역인 한성부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곳에 정부 중앙청사가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거리의 성격이 비슷하군요. 육조 거리를 지나 종로 내거리에는 종로가 우뚝 서 있어요. 2층으로 된 종로의 위층에는 커다란 종이 걸려 있는데 하루에 2번 종을 쳐서 도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려주었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종로가 불타자 새로 1층짜리 종각을 세웠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보신각이에요. 오는 날에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보신각에서 종을 친답니다. 운종가 조선의 상업 중심지가 되다. 육조 거리 끝에는 지금과 같이 세종로 사거리가 있던 것이 아니라 황토마루라고 부르던 언덕이 있어요. 황토마루에서 흥인 지문을 향해 뻗은 거리를 지금 종로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서 운종가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리라는 뜻이지요. 근데 왜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바로 물건을 파는 가게가 쭉 늘어선 시장 거리였기 때문이에요. 한양의 시장 거리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물건으로 가득했답니다. 쌀이나 생선도 팔고 옷감이나 장신구, 갖가지 모자나 신발도 팔았지요. 그런데 한 가게에서는 한 가지 물건만 팔아야 했어요. 무명천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고 종이를 파는 가게가 따로 있으며 생선 가게도 따로 있었지요. 이런 가게를 시전이라고 했어요. 한양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라로부터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해야 했지요. 가게를 빌리는 값으로 돈이나 물건을 관청에 바쳤지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중심이 된 창덕궁. 경복궁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일본군이 서울을 향해 올라오자 왕이 경복궁을 떠나 북쪽으로 피란을 갔는데 서울을 버리고 떠나는 왕에게 화가 난 백성들이 불을 질렀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선 왕들은 경복궁을 고쳐짓지 않고 동쪽에 있는 창덕궁에 머물러 그곳에서 나라의 일을 돌보았어요. 창덕궁과 그 옆에 있는 창경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 해서 동거리라도 불렀어요. 이곳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부터 흥선대원군이 다시 경복궁을 지을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조선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석종의 2년 왕후와 장희빈 사이에 갈등을 겪고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쌀디지 속에 가두어 죽이고 정조가 주장각의 박재가나 정약용 같은 훌륭한 신하들을 등용하여 조선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던 것이 모두 창덕궁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양반들이 사는 동네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각산 기슭 북촌 한옥마을이 자리하고 있어요. 북촌은 청계령과 운종가의 북쪽 동네란 뜻이에요.
북악산과 임왕산은 흘러내리는 물길을 따라 가지에 가지를 치듯 골목길이 생겨났어요. 골목길을 따라 멋스러운 기와집이 줄지어 들어섰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의 부자 양반들이 모여 살던 동네랍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던 고관들이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풍수지리가 가장 좋던 경복궁이고 그 다음 창덕궁이었어요. 그러니 두 궁궐 사이에 있는 북촌도 사람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겠죠. 북촌은 지형상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서 비가 내려도 물이 잘 빠졌어요. 남쪽이 넓게 트여 있어서 집들이 모두 남향이거나 어느 집은 사랑채에서 나남산이 훤히 보였답니다. 자, 이제 양반들이 살던 집안을 구경해 볼까요? 옛날 양반 집에는 안채와 사랑채 사당이 있었어요. 안채는 안주인, 그러니까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가운데 대청마루를 두고 양쪽에 방이 있어요. 한쪽 방에는 시어머니가 살고 다른 방에는 며느리가 살았지요. 어린 아이들도 안채에 살았어요. 사랑채는 바깥 주인, 그러니까 남잔들의 공간이에요. 사랑채에서 책을 읽거나 시를 짓기도 하고 손님을 맞아 이야기도 나누게 했습니다. 사당은 조상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집에서 해가 잘 드는 곳에 위치하며 남한으로 지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청계천변. 조선시대 부자 양반들이 주로 북촌에 살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종로 바로 아래쪽이나 종로와 나란히 청계천이 흘렀는데 주로 그 주변에 모여 살았답니다. 청계천에서 농촌에서 땅과 일터를 잃고 갈 곳이 없어 떠돌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러자 나라에서는 그들을 내쫓는 대신 일자리를 주어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했지요. 이때 가장 많았던 일감은 청계천의 바닥을 고르고 물길을 바로잡는 준천이라는 공사였어요. 청계천에서 흙과 우물이 많이 쌓여 때때로 바닥을 긁어내는 물을 제대로 흐르게 해야 했거든요. 청계천에서 수십 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그 주변은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이었답니다. 청계천 북쪽 기슭은 종로 뒷골목과 맞닿아 있어 종로 시전에 물건을 대주는 수공업장이 많았지요. 광통교 왼쪽에는 금방, 음방, 옥방이, 오른쪽에는 책방과 그림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날 관청동에는 왕건을 다는 물건인 관자와 철문을 만드는 작업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관자의 관, 철물의 철자를 합쳐 관철동이 된 거예요. 청계천변에는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요. 그들 중에서 거지도 있고 죄지 있고 벌받는 정과자도 있었습니다. 정과자를 가리켜 경을 친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서 경은 죄인의 이마를 명물로 문신을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청계천변에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밥을 빌어먹는 거지 노릇을 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거지를 깍쟁이라고 했는데 당시 조선 전체에는 거지는 서울에만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 돌고 돌아 서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답니다. 청계천엔 참 여러가지 명칭이 나왔죠. 조선 후기 가슴 아픈 역사를 담긴 덕수궁. 경복궁과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 궁궐인 덕수궁으로 가봅시다. 덕수궁은 원래 왕이 사는 궁궐이 아니라 월산 대군이란 왕자가 살던 집이었어요. 그러다 조선이 거의 끝나가던 1897년이 돼서야 고종이 덕수궁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고종이 덕수궁으로 들어갈 무렵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이 서로 조선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장사꾼도 보내고 관리도 보내서 어떻게든 조선을 손에 넣으려 했었지요. 그때 조선은 힘이 없어서 그런 나라들에게 큰소리치지 못했답니다. 1895년에는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몰려들어가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이고 고종을 위협했어요. 그러자 고종은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지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덕수궁을 궁궐로 만들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머무는 동안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자리에 오르는 줄기시를 가졌어요. 독립문에서 독립을 꿈꾸다.
이번에는 눈길을 돌려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가보아요. 그곳에는 돌로 만든 크고 튼튼한 문이 우뚝 서 있답니다. 바로 독립문이지요. 독립문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럿이 뜻을 모아 세운 거예요. 고종일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해 있을 때 짓기 시작하면 대한제국 선포된 뒤 완성되었지요. 이때 독립이라고 하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뜻했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조선이 독립국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은근히 간섭받아 왔거든요. 조공은 약한 나라가 황제 나라에 잘 봐달라면 바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한제국은 끝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독립문에 가까이 감옥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숱하게 잡아가다 고문도 하고 처벌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감옥에 있던 자리에 독립공원을 세웠답니다. 이때 독립이라고 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뜻하지요. 모두 조선시대 서울 구경 잘했나요? 멀리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아요. 모두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지배를 받고 난 다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서로 전쟁까지 벌였어요. 그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요. 그것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한강이 흐르는 이곳 서울은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 이루어낸 기적이지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났듯이 독재도 이겨내고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어요.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면 서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모여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답니다. 서울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랍니다. 오늘은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요. 서울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